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8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 이른바 의료개혁, 그게 결국 의료개혁으로 진행되면서 의료대란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일편단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을 옹호했던 언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연 금메달을 받아야 할 신문사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의 윤석열에 대한 그 짝사랑인지 충성심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사설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그동안 6개월 동안 문화일보가 견지해 온 논조와 보도 방향이 실패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없습니다. 우선 어제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대전제, 이게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팩트와 틀립니다. 그리고 논리가 맞지 않아요. 첫째,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가 아니죠. 내후년엔 보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은 내년은 그대로 간다. 그러나 2026년 신입생을 정원을 보류하고 20명 정원을 보류하고 3048명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 팩트가 틀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대전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논리의 모순이죠. 전공의 의대생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은 보류하자는 건데, 아니 전공의 의대생이 먼저 돌아오고 정원을 보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문화일보의 수준이고 논리적 파탄을 잘 보여줍니다.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가 사실과 틀렸고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대전제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측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당 움직임은 의대생 2,000명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실 파행과 의료진 탈진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거 틀렸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사표 낸 겁니다. 전공의 사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탈이라고 하면은 무슨 탈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사표 내고 나는 전공의 안 하겠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탈이라는 것은 무슨 일탈 행위처럼 나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의료 현장 불법 이탈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나 정부의 사실상 백기 항복으로 귀결될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 이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그냥 사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형사처벌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이 문화일보는 윤석열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경합니다. 거의 형사 수준입니다. 형사적 관점에서 또는 특수부 검사적 관점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언론의 본래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대한 감시고 권력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팩트를 무기로 해가지고. 백기 항복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그럼 의사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백기 항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문화일보
문화일보가 정신적으로 황폐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탈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라는 대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법치는 훼손되고 의사 불패라는 훈장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자체가 선동문입니다. 법치 훼손이라고요? 법치 훼손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명 정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동안에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임이 밝혀졌어요. 거짓말에 기초한 정책을 펴면은 정부가 국가가 그건 그 자체로서 형사범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다음에 의사불패라는 훈장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지지 않는다고요? 의사는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가 이렇게 의사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의사들이 불패라고요? 진 적이 없다고요? 지금 권력에 짓눌려 가지고 언론의 매질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사 불패, 의사가 지금 챔피언입니까? 의사가 권력을 잡았어요?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고비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113명에서 1,497명 확대한 정부 결정을 유지하되 2026학년도 정원은 보류하자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올해 유급될 의대 1학년 학생과 신입생 4,610명을 합하면 내년엔 의대 1학년이 7,500명을 넘겨 실질적 교육이 어려운 만큼 일단 사태를 수습한 뒤 2027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 방침의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책을 모색해온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절충안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과 임박한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변수다. 2,000명 정원 규모와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필수 의료 등을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하는 것은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이다. 정부도 정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 등의 양보를 해왔지만 이탈 전공의들은 정원 백지화, 즉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급박에 밀려서는 안 된다. 아니, 힘이 없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급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급박은 윤석열 정부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급박은 힘이 있는 권력자가 하는 거지. 지금 불쌍한 전공의들이 무슨 급박을 하고 있습니까? 급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애처로울 따름인데 전공의들이 급박을 한다니까 이 문화일보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런데 오늘 사설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위태위태한 의료 현장, 여야 어정 냉철히 지혜 몰때. 이제는 좀 중립 모드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매질하던 문화일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작금이 사태 때문이 아닐까요? 드디어 응급실 파행, 수술실 파행, 지방의료 붕괴, 필수의료 붕괴로 나타나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문화일보도 과거의 스탠스로는 계속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문화일보가 과거의 의료 사태 보도는 잘못된 점이 많았다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반성문 쓰고 이런 사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것도 틀렸습니다. 사직 사태가 맞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대학병원과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증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말 그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완전히 문화일보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의료개혁 잘한다고 하더니 이거 전부 다 윤석열 이른바 의료개혁 때문 아닙니까? 2월 6일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대생 정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여전히 확고하고 정부도 의료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의료 불안이 확산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예단하기 힘들다. 미래를 가지고 있군요. 아직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에 대해서 아주 떨떠름한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만 고군분투할 뿐 정치권은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정부만 의료개혁에 고군분투를 했다고요? 그 고군분투한 결과가 뭡니까? 왜 고군분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문화일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지지를 믿고 아주 사납게 나갔죠. 그게 고군분투입니까? 고군분투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외롭게 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외롭게 싸웠어요? 문화일보 때문에도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야는 진료지원 간호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의 전격 합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걸 걱정하네요.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왜 걱정합니까? 정부와 여당의 갈등은 쉽게 말하면 정부와 여당이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고 서로 견제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건데 왜 걱정합니까? 지금 문화일보는 윤석열 무슨 비서실장쯤 됩니까? 윤석열이 걱정해야지 왜 신문이 걱정을 합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의대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엔 예정대로 시행하되 2026학년도는 정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문제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현 상황에서의 정원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연금 의료개혁 등에 대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항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한 대표는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 불안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며 내년도 의대생 정원 보류가 불가피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갈등 때문에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여당 새 지도부 초청 만찬은 결국 연기되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 야당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 등 변수도 더 많아졌다. 추석 연휴까지 2주일이 중대 분수령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당약과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냉철히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여권 자중질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측이 밤을 새워서라도 긴밀히 소통하기 바란다. 세상에 여당의 자중질환을 걱정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변태적입니다. 자중질환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이죠.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부하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했는데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수습안을 내어놓으면서 정치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반박을 하고 여기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아마 여야가 중대 사안에서 합의한 최초의 경우일 겁니다. 그게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